그날 밤 화면들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입이 벌어져 있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끝났다고 확신했던 그들이 이제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며칠 전에 모두를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서 함께 손절시킨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같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외와 충격이 섞인 그들의 얼굴. 그리고 그 한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등만 보이는 그 남자는 아무것도 놀라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기다려온 것처럼 차분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평범해 보였던 그가 왜 모두가 무너져가는 날에 혼자만 차분했을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세요. 이야기는 그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같은 자리에서 일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직장인.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깊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민주는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뉴스에 의하면 항상 비슷한 기사들이 떴다. 경제, 주식, 코인에 대한 기사들. 그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코인 시장 폭락. 이제 끝인가? 민주는 잠시 그 제목을 바라본 후 그냥 스크롤을 내려버렸다. 평범한 하루의 끝. 그리고 다음날 오후 수연에게 연락이 왔다. 민준과 수연은 오랫동안 친했다. 학생 때부터 알아온 친구였고 요즘도 자주 얼굴을 봤다. 평소에도 수연은 좀 불안한 타입이었다. 작은 것에도 걱정이 많고 주변의 소식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런 수연이 먼저 연락한 거였으므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형, 지금 코인 어떻게 돼? 수연의 첫 마디였다.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들려왔다.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 물었다. 기로형 영상 봐야. 진짜 심각한 얘기야. 수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기로의 영상을 들었다. 기로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여러분, 지금 이건 끝입니다. 아직도 손 놓고 계신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아직도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진짜 종료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수연이 다시 말했다. 형, 진짜야. 기로 형이 하는 말이야. 지금 이건 진짜 끝이라고.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문제라고 하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뚜렷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했다. 아직 모르잖아. 짧은 한마디였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의 수연은 알지 못했다. 민준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미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로는 그날 밤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간결했다.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문제입니다. 영상 속 기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강렬했다. 구독자 수만 명의 인기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한마디는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불안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진짜 끝난 것 같아. 저도 빨리 팔아야 할까요? 기로 형이 이렇게 말하는 적 없었는데. 사람들은 기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 수연도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봐야 했다. 처음엔 그냥 좀 걱정되는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달래했지만 영상을 두 번째로 볼 때는 마지막에까지 이해가 돼버렸다. 기로가 하는 말, 주변 댓글들의 반응,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 시장의 숫자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못 잔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아직 들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줄어드는 상상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생각.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오후 수연은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 나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아. 민준의 답변이 오기 전에 수연이 먼저 말을 이었다. 기로형 영상도 다시 봐서 주변에서도 다 팔고 있고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 더 손해야. 아직은 남은 건가 있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연의 말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이 들려왔다.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짧은 한마디. 그리고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왜 민준이 그때 더 말하지 않았는지 수연은 나중에도 오래 생각해야 했다. 민준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때 민준의 머릿속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수연은 그날에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저녁 수연은 스마트폰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매도 화면을 열고 숫자를 확인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것들의 현재 가치, 처음 사회 때보다 훨씬 작아진 숫자. 잠깐 손가락이 위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매도 완료. 작은 메시지가 떴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느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 그때 기로의 영상 알림이 다시 떴다. 새로운 영상, 제목,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를 시작하세요. 수연은 그 제목을 보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제발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면. 그리고 그 같은 시간대 민주는 집에서 TV를 켜고 있었다. 경제 뉴스가 켜지면서 달러 인덱스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민주는 그 숫자를 한번 본 후 아무 표정 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낡은 메모장을 손으로 잡아 폼자기 앞으로 끌어왔다.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 주가 지나면서 주변의 소식은 더 빨라졌다. 기로의 영상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 손절을 끝내고 있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이미 팔았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떨어져도 괜찮다. 그들의 표정에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만 가능한 안도감과 피로함이 섞여 있었다. 영희도 그중 하나였다. 민준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평소에도 가끔 시장 얘기를 나눠왔다. 영희는 스스로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다. 기로의 영상도 봐서 주변 동료들도 팔고 있다고 했다. 어떤 날 점심시간에 영희가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 씨,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아직도 들고 계세요?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 잠깐 생각한 후 답했다. 아직 팔지 않았어. 영희가 눈을 약간 벌렸다. 진짜요? 주변에서 거의 다 팔은 것 같아서요. 기로 씨 영상도 보셨으면 봐도 별거 없어. 민준의 말은 짧았다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의 무관심한 답변이 아니었다. 영희는 그 느낌을 그때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냥 민준이 평소처럼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바뀌었다. 경제 뉴스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떴다.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기지 채권 매입 계획과 환율 시장 개입의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냥 경제 기사 중 하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신호였다. 그 밤에 수연에게 연락이 왔다. 형, 지금 뉴스 봐? 민주는 이미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달러 인덱스의 숫자가 떠 있었다. 민주는 잠깐 그 숫자를 바라본 후 수연에게 답했다. 봐. 저거 무엇 의미야? 기로형이라면 이건 그냥 어떤 거라고 할 것 같아? 수연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준이 말했다. 기로형이 본 거랑 진짜 중요한 거랑은 다를 수 있어. 수연은 잠깐 멈췄다. 무슨 말이야?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가 왜 떨어지는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 본 사람과 영상 제목만 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 민준의 말은 평소보다 길었다. 수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 언제부터였을까? 수연은 한 가지만 물었다. 그럼 형 생각엔 지금 팔면 안 돼? 민준은 답하지 않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잖아. 짧은 한마디였다.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밤 민주는 거실 소파에서 낡은 메모장을 꺼냈다. 드디어 이번엔 열었다. 안에는 이미 빼빼하게 적힌 글들이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빈 페이지를 찾아서 오늘 본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다. 달러 인덱스, 정책 방향, 그리고 그 아래로 작은 글자로 하나의 단어를 더 적었다. 타이밍. 메모장은 다시 닫혔다. 민준은 그것을 옆에 놓고 눈을 감았다. 민준의 말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 수연이 그날 밤의 통화를 다음날 친구들에게 얘기했었고 그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대로 올렸다.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다는 민준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주변은 기로의 영상을 반복하면서 끝났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대 의견은 오히려 눈에 띄었다. 그리고 기로에게도 그 얘기가 닿았다. 기로는 그날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영상 속 기로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의 말은 직접적이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아직 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숫자가 떨어지고 있고 신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근거 없이 기다려보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들은 기로의 편이었다. 맞아요. 근거 없이 기다리는 건 희망이지 전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커뮤니티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수연이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 기로 형이 영상 올렸는데 형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아. 형 말을 근거 없는 희망이라고 한 것 같아.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영상 보여줘. 수연은 영상을 보내었고 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기로의 표현, 주장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부분. 민준은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렸다. 두 번째로 볼 때는 다른 부분에 시선을 두었다. 기로가 근거로 들든 숫자들, 그리고 그 숫자들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기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영상을 끄고 민준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수연에게 답했다. 기로 형이 한 말 중에 신호가 없다고 했는데 그 신호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수연은 답하지 못했다. 달러가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준비되고 있는지. 그거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같은 숫자를 봐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 기로 형은 가격만 본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본 거고.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 뒤가 뭐야?
유동성. 민준의 한마디였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있어. 왜냐면 중간 선거를 이기려면 돈을 풀어야 하거든. MBS 모기지 채권도 매입한다고 했고 연준도 바꿀 것 같고 지금 이 모든 게 준비 중인 거야. 아직 실질적으로 돈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건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꺼번에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기로의 영상에 대한 반응이 더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기로와 민준 사이의 상황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쪽은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인기 인물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무도 잘 모르는 조용한 회사원이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그 밤에도 평소와 같이 잠들었다.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숫자들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움직였다. 모기지 채권 매입이 실행되고 달러 약세가 가속되면서 자산시장 전반이 불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주식도, 코인도, 금도.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뉴스는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였다. 유동성 폭발, 자산시장 급등. 그리고 모니터에서 숫자들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깜빡이며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수연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친구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야, 이거 봐. 지금 올라가는 거 진짜야? 나 이미 팔은데. 기로형 영상 보고 팔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천천히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열었다. 자신이 팔은 날의 가격과 지금 현재의 가격을 비교했다. 숫자가 떠오르면서 수연의 손이 약간 떨렸다. 팔은 때보다 훨씬 높은 숫자였다. 수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기로의 영상 알림이 떴다. 새로운 영상. 제목.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상 속 기로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져 있었다. 강렬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린다 느낌이었다. 그는 이런 속도의 상승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한마디를 끝에 붙였다. 하지만 그 말이 평소처럼 자신감 넘쳐 들린 것은 아니었다. 수연은 영상을 끄고 민준에게 연락했다. 형, 형이 맞았어. 잠깐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다. 지금 어디야? 나와. 그 저녁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왔다. 처음에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로의 영상을 보여주었던 그 카페였다. 수연은 앉자마자 민준을 바라보았다. 형,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민준은 잠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사실 나도 한 번은 크게 잘못됐었어. 수연이 눈을 벌렸다. 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직접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야. 예전에 나도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따라서 하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한번 진짜 크게 손해를 봐야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라져 있었다. 조용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깊게 들어와 있었다. 그 후에서야 왜 그랬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 달러가 왜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거 공부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그리고 그 사이에도 계속 틀리고 다시 보고 다시 틀리는 반복이었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의 이런 면을 전혀 몰랐었다. 근데 그거 하면서 하나만 배운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왜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라는 거. 기로 형은 가격만 본 거고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본 거고 그게 전부야.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깐 둘 다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그러면 내가 팔은 거.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잘못한 거 아니야? 그때 네가 본 정보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 근데 앞으로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를 봐. 그게 진짜 차이야.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억할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은 집에서 낡은 메모장을 꺼냈다. 수년간의 기록들로 가득 차고 있었다. 손해를 본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공부와 관찰과 반복의 흔적이 빼빼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은 잠깐 그 안의 글들을 눈으로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아주 처음에 적었던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고통에서 온 것만이 진짜다. 민준은 메모장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옆에 두고 눈을 감았다.